만약 가격이 최우선이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못 받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다른 매물 구하는 게 맞거든요. 현장에서는 조금이 없습니다. 한 가지를 바꾸면 그 후공정들도 다 바뀌고. 안녕하세요. 공간의 뒷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백스페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이 촬영일 기준으로 올해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저희를 믿고 찾아와 주신 고객분들이 많잖아요. 감사 인사 한번 올리시죠. 올 한 해도 저희 공간 진행형을 믿고 함께 일해주신 대표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오늘 주제 바로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단순한 비용을 줄이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고 디자인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만약 가격이 최우선이라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오늘은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백스페이스는 좀 이제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내용들로만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조회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업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물을 정하시고 나서 인테리어 회사에게 계약 전후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좀 선별해봤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미팅이나 아니면 공정이 진행될 때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당연히 현장에서도 답변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못 물어본 내용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영상을 딱 링크를 드리면서 이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하면서 이 영상을 지금 시청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상 계약 전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과연 어떤 질문을 많이 해주시나요? 제일 많이 묻는 질문, 평당 얼마예요? 우리 막내 직원이 저희 회사 전화로 한 하루에 평균 한 3번꼴로 받는 전화죠. 근데 전화상으로 그러면 답변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평당 얼마 딱 이거를 답변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조금 더의 상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최소한 업종이랑 현장의 영상이나 사진 있잖아요. 좀 같이 첨부해 주시고 원하시는 컨셉 요 3가지 정도는 좀 주셔야 어느 정도 예산은 잡으셔야 된다. 대략적으로 유추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주거 인테리어는 비슷한 평수, 비슷한 타입의 아파트들이 많아서 이 평수면 얼마 정도입니다가 사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상가 인테리어는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것들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로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상업 공간은 변수가 진짜 너무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업종, 현장 컨디션 이건 기본이고 그 외에도 뭐 설비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요새는 소방, 그다음 법규, 법령, 그다음에 건물에서 원하는 요청 사항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금액으로 지금 뽑는다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올해 하반기에만 저희 공간 진행형에 이제 문의를 주신 대표님들 중에 학원이나 술집, 음식점 창업을 계획 중이신 대표님들 한 4분 정도가 부동산 매물을 바꾸셨어요. 소방 때문이었거든요. 소방 비용이 비싸서 안 하신 거예요? 비용 문제도 있지만 허가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스프링클러나 비상유도등 감지기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그 외에 필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학원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돈을 써도 허가를 못 받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너무 크거나 이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다른 매물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동산 사장님들이나 타 인테리어 회사에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렇다 해서 저희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늘 미팅 가기 전에 그 매물의 주소로 교육청이랑 소방서에 문의해가지고 내용을 전달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모르시고 그냥 부동산 가계약해갖고 가계약금 날리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벌써 제가 본 분만 4분이면 저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다는 건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견적서를 드릴 때 소방 부분은 견적 외 금액으로 나가잖아요. 견적 외 금액들로 진행이 되는 공정들을 좀 말씀을 먼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견적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견적서 하단에다 제외 견적 항목들을 써드려요. 여기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방 허가, 전기 증설, 그리고 인입, 공조, 에어컨, 집기류, 이동식 가구 같은 이런 것들은 아직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간판도 별도 견적. 그렇죠. 간판도 별도죠. 디자인이나 아니면 우리가 레이아웃이 다 확정이 돼야 이런 것들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저의 견적으로 대략적으로 금액 어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다 정해놓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이라고 치면 누군가는 4A로 천장에다 하고 싶고 누군가는 좀 가성비 있게 벽걸이나 스탠드로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대표님들한테 뭐 강의해서 에어컨은 무조건 4A로 가야 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후에
또 협의를 하면서 저희 협력업체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무조건 협력업체를 쓰라고 저희가 강요드리지 않고 타 업체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된다. 그 대신 공사 일정은 무조건 인테리어 회사한테 맞춰주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있죠. 근데 이렇게 견적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 게 저희가 인테리어 업체 비교를 할 때 견적서를 보고 최저가와 최고가 그 중간 업체를 고르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 보통 네이버에 그렇게 많이 나오죠. 어차피 같은 현장에 비슷한 컨셉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갈 텐데 업체마다 왜 이렇게 견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건 회사마다 견적을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습식 주방 견적서 상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습식 주방의 평수, 급의 트렌치 규격, 그리스트랩의 사이즈, 개수, 방수, 공법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적어드립니다. 반면에 어떤 곳은 주방 공사 일시체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공사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죠. 습식 주방 설비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해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 모공, 전기, 필름, 페인트, 경량 다른 것들을 얘기하면 그런 데들에서 가격 차이가 들쭉 날쭉 좀 있는 겁니다. 그럼 견적서에 뭔가 세부 내역이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딱 이 견적서 보면 아, 내가 어떤 공사를 하겠구나 이런 걸 일반 소비자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견적서야말로 그 업체가 이 공사를 어떤 기준과 마음가짐으로 일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많이 듣는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사 일정이죠. 일정 같은 경우는 보통적으로 뭐 100평 미만 기준으로 디자인 설계 잡는데 한 5일에서 7일 보고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 같은 경우는 한 4주에서 6주 사이 봅니다. 라는 말은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계약 전에 공사 기간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공사 일정은 당기면 리스크고요. 늘리면 비용입니다. 오... 명언 나왔습니다. 디자인 기간을 볼게요. 디자인 기간에 디자이너도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그 공간과 브랜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이미 오픈 날짜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막 정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우린 인간이잖아요. 두뇌에 한계가 있을 거고 그러면 5개 생각할 거 4개 생각하고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약간 완성도 쪽에서 약간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긴 할 거지만 설계 기간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 이 설계 기간 때는 우리가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해도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후에 착공하고 수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따따블로 들기 때문에 이때 엄청 오밀조밀하게 모든 걸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너무 버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좀 여유를 갖고 좀 진행을 하는 시간이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뭔가 일정을 좀 여유롭게 잡으셔라 라는 말씀 같은데 저희는 왜 주말에도 일을 해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디자인이 확정되고 나면 공사 기간 동안은 웬만하면 토요일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려고 그러고 일요일도 웬만하면 좀 넣으려고 대표님들 마음도 전 다 이해해요. 왜냐면 월세 나가지 뭐 앞으로 직원 뽑을 날짜 다 정해놨지 그 날짜에 촉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오픈 날짜를 정하는 첫 시점부터를 조금 딜레이를 놓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일정 얘기하면은 계약 전에 3D 도면을 받아볼 수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엄청 많죠. 3D 먼저 받아볼 수 있냐. 고객들한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빌미로 저의 좀 속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D 도면 보고 결정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평면도만 보고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어떤 마감재를 쓸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 마음을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저도 이해를 다 합니다. 하지만 상업공간 인테리어에서 3D는 정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미 내린 결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실 잘 모르세요. 동선, 설비, 마감재, 예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3D를 먼저 보게 되면 그건 마치 그냥 예쁜 그림 보는 거예요. 그 예쁜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적으로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너무 맥시멈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계획했던 바는 이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상담 신청서를 주시면 현장 미팅하고 그 다음 사무실에서 이제 레이아웃 미팅을 해요. 그때까지 2번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50평, 100평, 200평 되는 공간을 다 정해놓고 가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3D를 준다? 이거보다는 말부터가 사실 저는 모순이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이 다 정리된 후에 3D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지켜야 3D의 진짜 목적과 의미를 가지니까요. 명언이 그럼 몇 개 나오는 거야? 오늘따라 좀 텐션이 좀 어떤 텐션인지 이해는 안 가는데 이 정도로 계약 전에 자주 묻는 질문들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계약 후에는 고객님들께서 어떤 걸 많이 여쭤보실까요? 계약 후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는